웹과 로그를 합친 맛 블로그.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사이트 블로그를 아시나요? 미국 호프먼대 교수 휴 휴잇은 블로그의 탄생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발명에 견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무수히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블로그 수는 약 1억 8천만 개. They read my blog, so they can get to know strange and funny experience that I have in Korea. Sees pictures of the Hanok and have an interest in Korea and wish to go to Korea to see all those things. 외국인들의 생생한 한국 체험 블로그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블로거라면 누구나가 한국의 온라인 문화사절단이 되고 그들이 만든 블로그는 온라인의 작은 한국이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코리아에서 한국을 알리는 블로그들의 활약상을 만나보시죠. 누구나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온라인 일기 블로그. 인터넷 강국 한국의 블로그의 수는 2009년 현재 5대 포털을 중심으로 무려 2,800만 개나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글을 올리는 블로그 개수는 한 100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개의 블로그 글들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방문자가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블로거들이 생기면서 그 블로거를 보는 독자들한테 이제 영향력이 생긴 거죠. 여행, 독서, 요리, 인테리어 등 취미를 공유하던 블로그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파워 블로그가 등장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이런 파워 블로그 중에는 일본인 고마츠 사야카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고구마에 김치를 척 얹어 곁들이는 한국만의 고구마 먹는 법이나 깻잎 한 장 한 장에 간장을 바르는 정성스러운 손질은 한국의 재미난 일상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대표 블로거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마츠 사야카입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지 몰랐는데요. 지금 와서 왜 인기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소한 일상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야카의 블로그는 톡톡 튀는 경상도 사투리와 직접 그린 그림으로 한국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사야카 씨의 블로그를 보면서 진짜로 그 외국인의 시각, 그 사야카 씨의 시각으로 이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이 스토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국이 궁금하다고요? 블로그 속엔 우리도 미처 몰랐던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 지금 한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2010 세계 디자인 수도 지정을 축하하는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9 현장. 이곳을 찾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와, 큰 이벤트예요. 와, 진짜 좋아요. 신기해요. 와, 해야 돼. 브라질에서 온 교환학생 23살의 청년 구스타포 헬리케. 구스타보 인 코리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구스타보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뽑은 해외 유학생 블로거단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세계의 디자인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구스타보는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합니다. 귀여워요. 큐 디자인이요. 네. 오늘 특히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국의 무예 태권도를 캐릭터한 다양한 상품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웠던 태권도 마니아인지라 질문을 안 던질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 디자인을 한 건데요. 한국의 태권도를 갖다가 캐릭터화 시켜가지고요. 이런 태권도복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에다가 접목을 한 거예요.
태권도 캐릭터와 같이 블로그에 올릴 기념사진도 한 장 찍고 내친 김에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일일이 적어주며 꼭 한번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 한국의 디자인이나 문화를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알린다는 것은 저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디자인의 중심.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Yeah. Korea is getting more advanced every year. It's good to be here at this time that Korea is getting so developed. So I can try to write about this in my blog. 게다가 오늘 구스타보는 뜻깊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행사 총감독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치가 서울 상징인 건 알죠. 우리가 이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의 상징물로 문 앞에 서 있는 게 귀신을 쫓아준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들어오게 하고. 특히 눈길이 가는 조형물은 다문화 가정을 상징한 해치입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 100만 명 시대,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구스타보의 관심 역시 당연합니다. If they read my blog, so they can know, he did like that, he did that, he did this, and what I think about Korea, about my life in Korea, so I can share with them, and I can share with more Brazilians that maybe would like to come to Korea. 한국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 PMP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 장치로 기록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스타보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의 다양한 습관과 문화 등이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Sometimes I go to other places quite far, for example from Cheonan to Seoul. Sometimes I am alone, so I'm just thinking, why not talk about this in the blog? Because it seems funny, interesting, so maybe people will like to read about that. Because I guess people that read blogs, they like funny blogs, not serious blogs. 그런데 이걸 어쩌죠?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요. 해치 스페이스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조금 커요. 앉을 때 여기에서 나왔어. 해치 광장으로 다시 가보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는 구스타보. 그런데 카메라를 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야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데요. 카메라를 찾아준 이에게 감사 인사는 물론이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좋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아마 찾을 수 없어. 근데 여기에서 모두 찾을 수 있어.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진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안의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짧아져서 금세 어두워졌지만 오늘은 그동안 별은 횟집 구경까지 나섰습니다. 이거는 감성돔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거는 농어. 다른 색 만져도 돼요. 저요. 네, 흰색으로 변해져. 뻐끔뻐끔하면서 여기서 먹물 쏘거든요. 먹물 쏘면 얘네 공격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Very strange. Yeah. Because they are different from the normal, like that. So they are like squeezed. So
브라질에서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볼 수 없었던 구스타보는 한국 생활 2년 동안 회의 싱싱한 맛은 물론 소주의 매력에도 푹 빠졌습니다. 네, 브라질 친구는 이렇게 나에게 묻어요. 무슨 어떤 테이스트 있어요? 내 블ог 때문에 아마 브라질 친구들은 관심 있어요. 술 좀, 소주도 막걸리도. 오늘 하루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구스타보. 방에는 브라질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The flag of South Korea is very meaningful, like Brazilian flag. Brazilian flag? Yeah, it's also very meaningful. So as like this has a meaning. Every stretch here has a meaning. 집에 오자마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일. 오늘 같은 특별한 나들이는 물론 친구들과의 일상 등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친구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까지 소개하고 있는 구스타보의 한글 사랑. 그렇기에 얼마 전에 한글날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Some days ago, I received a message of a friend like, 한글날 잘 보내요. So I just wrote about that in Korea it's quite, let's say, important these days, that Koreans are very proud of the language of the alphabet, because it's created an alphabet that was created by King Sejong, and it's the only alphabet in the world that is a kind of UNESCO heritage, documental heritage. 또한 추석 연휴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그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반세기 만에 처음 만나면서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분단 상황을 블로그에 진지하게 전했는데요. 덕분에 브라질의 친구들도 한국의 상황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만 언젠가는 꼭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고통이 너무 안타깝고 이 아픔이 꼭 끝나리라 믿습니다. 가족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 벽을 하루속히 허물고 남북 통일을 기원합니다. They always ask me, are you sure that you can stay there in South Korea because maybe there is a war every moment? But they don't know very well because in Brazil we don't know many things about South Korea or North Korea. 한국의 시간이 소중하고 한국을 사랑해서 시작한 블로그는 이제 구스타보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매일매일의 블로그를 통해서 브라질의 한국을 자세히 알리는 책을 만들겠다는 다부진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First is a kind of idea to spread out Korean image through the world, because they need people in Brazil too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Korean costumes, and say many things can recommend a lot about Korea. 서울 중구에 자리 잡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이곳은 구스타보처럼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해외 유학생을 선발해 주한 해외 유학생 블로거단을 꾸렸는데요. 약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기 블로거단은 총 34개국 52명으로 구성되어 드라마, 음악, 예술, 건축, 문화 등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한국을 활발하게 알려왔습니다. 유학생들이 6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유학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호감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자국의 그 사이트에다 자국어로 좀 한국을 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유학생 블로거단을 갖다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 달에 2번 뉴스 편지를 보내 블로그의 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유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국어 관련 콘텐츠를 이렇게 모집하고 잘된 거는 이렇게 올리고 직접 홍보 효과가 있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을 잘못 알린 부분을 이제 고쳐서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구사되는 다국적 블로그의 관리 방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캠프를 함께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눈부시게 발전한 조선이나 자동차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첨단 산업 현장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ctually,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about Korea and about Koreans among Vietnamese. And as a person who loves Korea from deep heart, yeah. I think that I'm going to make this blog in order to help other students and as well as to introduce the cultures, foods, the ups and downs of being a foreigner here in Korea.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나 한국의 그 변모한 그런 발달함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 나라 언어를 적으면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한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실 한국 사람 10사람이 한국 좋다 하기보다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효과가 더 크잖아요. 이제 격식 있어.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앞으로도 4개월마다 주한 해외 유학생 블로거단을 뽑아 활동을 다양화할 계획인데요. 관심 있는 해외 유학생들은 학교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유럽 쪽 전부 다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중국 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차로 좀 타깃을 해야 될 게 유럽 지역인데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열의 같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적별로 좀 안배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국적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한국을 알리는 글로벌 메신저로서 나아가 한국의 얼굴이 되고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이 요새는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사실은 강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좋은 방향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블로거 학생들이 중요한 우리 외교사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홍보 대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 남산골 한옥마을. 한가로운 평일에 모처럼 이곳을 찾은 특별한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주한 해외 유학생 블로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미리암. 어렸을 적에 프랑스로 입양된 미리암은 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블로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한 블로그 정보를 주고 싶어요. 프랑스에서부터 한국에 대해 공부를 차근차근 해온 미리암은 특히 한국의 전통 가옥에 관심이 많은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프랑스에 많이 소개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프랑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리암에게는 이곳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Usually people in my country are interested in Chinese or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but it's really different. It's really specific compared to, for instance, compared to Japanese culture. It's very colorful and full of life. I think that my fellow countrymen should really be more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특히 내성적인 미리암은 사진과 글로써 생각을 전하는 온라인 블로그 활동이 부담 없이 편하고 즐거운데요. 이렇게 직접 한국에서 늘 보고 싶었던 한국의 전통 가옥이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한국 분위기가
한옥을 구경하면 참 나와요. 게다가 지금은 가을이라서 더 예뻐요. 모처럼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전통놀이까지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에 투어를 하는 건데 이런 걸 던져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투호. 안타깝게도 미리암은 단 한 개의 화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차기는 어떨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이 잘 나왔나 중간 점검도 잊지 않습니다. 미리암에게 있어 블로그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됩니다. When the people who come to visit my blog leave some comment and either they say that they already experienced the thing that I'm talking about, or when they ask me some further information, I feel really proud to bring some glimpse of Korea to the French-speaking world. 발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봅니다. 얼마 전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의 당당한 위용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리암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조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이게 아마 동으로 만들어요. 동전 만들 때 쓰는 철로 만들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시계, 치국이, 혼천의 등 세종대왕의 다양한 발명품들이 볼거리를 더하는데요. 눈썰미가 좋은 미리암은 혼천이를 기억합니다. 여기도 도깨비ton 기계도 있어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 매력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롭고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설명서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좋겠어요. 여기는 없어요? 관광지를 훑어보는 여행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하게 블로그에 한국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점검은 물론 오늘처럼 부지런한 발품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흥미롭고 중요한 데를 구경할 수 있어서 기뻐요. 기숙사로 돌아온 미리암 역시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블로그에 정리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 한국 땅에서 프랑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의 일상과 다양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프랑스 친구들의 조언과 댓글은 더없이 소중한데요. 한국의 전통에 관심이 많은 미리암이 블로그를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니까 지금 모두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제는 방문하시는 사람의 코멘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프랑스 가족을 떠나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미리암은 얼마 전 한국의 친아버지를 만나 추석을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명절과 차례상 체험,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는 직접으로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그리고 한국을 넘어 프랑스를 잇는 미리암의 블로그는 더 많은 가치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I hope that thanks to my blog, I can fulfill this goal and convince my readers
about the quality of life and the good experience they can have in Korea.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한국인 블로거들은 어떨까요? 포털 업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게는 하루 2,000명의 블로거들이 방문하는 인기 블로그 운영자 김창원 씨. 해외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로거로 유명한데요. 지난 2006년부터 웹 2.0 아시아라는 영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웹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스피커들이 한국의 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의 웹이라고 하는 게 뭐 9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랐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김창원 씨가 틈날 때마다 올리는 블로그의 내용들은 한국의 거창한 뉴스들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재미있는 소식. 집에 위성 안테나가 85개나 있는 별난 농부의 이야기나 가짜 양주 식별 태그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가짜 양주를 가려내는 한국의 소식 등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뉴스 같은 것들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이렇게 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되게 작지만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외국 사람들 봤을 때 좀 신기할 만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인기를 끄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IT 산업 등 선진 기술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의 블로그와 활약상은 뉴욕타임즈와 CNN 한국 특집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해외 친구들 중 300여 명이 한국에 모여 웹 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시아의 웹 연대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세계의 언어로 우리의 블로그가 퍼져나가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블로그로 한국을 만나기를 김창원 씨는 기대합니다. 비단 이제 IT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나라 말로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어떤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Why should this person come to Korea? Maybe because of Korean people are very nice people. So you can have a different experience here. So it's totally different here. 한국이란 현대적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나라이니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 줄게요.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문화사절단 블로그. 그 재미있고 아름다운 한국 이야기에 60억 세계인을 초대합니다.